백투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을 잡고 보면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나는 돈이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을 어디다가 다 빼돌려 놓고 돈 없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실제로 사기꾼이 사기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회수당할 것이 뻔한데 사기를 안 칠 거라면 몰라도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계획이었다면 이 돈을 다른 곳에 빼돌릴 것까지 계획에 다 들어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기를 치기 시작할 때나 사기를 치기 훨씬 전부터 자금 세탁이나 은닉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두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진짜로 돈을 많이 벌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돈을 숨겨놓은 것이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옛날처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 대놓고 사기치고 이런 경우는 요즘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기는 대부분 폰지 사기의 변형입니다. 폰지 사기가 아니더라도 폰지 사기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폰지 사기가 뭐냐고 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먼저 투자한 사람이 돈을 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돌려막기죠. 예를 들어 나한테 1억 원 투자해주면 10% 수익률 보장해줄게.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1억 원을 투자하고 10%의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사기꾼은 돈을 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폰지 기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1억 원을 투자한 사람한테 10% 수익인 1000만 원을 주고 나도 9천만 원이 나한테 남아 있습니다. 1억 원 투자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10번 하고 나면 그냥 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망하겠죠. 그래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을 더 받아서 그 돈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겁니다. 바닥이 나기 전에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야죠. 그렇게 규모를 키운 다음에 규모가 상당히 커진 어느 시점에 도망을 가면 그게 바로 폰지 사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10% 수익이 크다고 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수익이 들어오고 통장에 돈 찍히고 있다. 그럼 의심을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도 1억을 박았더니 내 통장에도 수익이 들어온다. 그럼 의심을 안 하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도 하고 내 돈도 더 끌어모아서 더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내 통장에 들어왔던 수익도 재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시드가 많아지면 거기 비례해서 돈이 벌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사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기를 치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기는 사기꾼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을 박아놓고 10%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10번 내서 1억을 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투자 그만하겠다면서 돈을 빼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1억 벌고 끝나는 거고 사기꾼인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 돈이 생돈으로 1억 원 날아간 셈 되는 겁니다. 사기꾼인데 손해를 본 거죠.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폰지 사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기꾼이 사기쳐 먹는 돈이 많은 거지 초반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돈을 벌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사기 당한 금액을 다 합쳤을 때는 규모가 클지 몰라도 사람들이 타간 돈을 그 규모에서 빼고 나면 사기꾼이 실제로 해먹은 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폰지 사기는 단기간에 사람들을 확 모으고 빨리 처분을 해버려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기인데 규모를 빨리 키우는데 실패해서 기간이 늘어진다거나 하면 투자자들에게 들어가는 배당이나 이자 등의 비용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또 회사가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비용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먹을 수 있는 돈 자체가 매우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기꾼도 돈이 없다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사기꾼에게 돈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의 규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 1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10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사기를 쳤으면 아무리 못해 먹어도 꽤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 1000만 원을 뺏어 쓸까요? 아니면 이걸로 재투자를 하게 될까요? 뺏어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재투자를 결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박아 넣은 1억 원에 1000만 원을 더 집어넣고 다음 수익은 1100만 원이 나겠죠.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의 수익을 말씀드렸는데 폰지 사기의 경우는 어차피 사기라서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억 원을 투자한 다음 얻은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투자한 금액이 서류상으로는 몇 배씩 불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 도망가기 전에 그 돈을 딱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몇억 원이 내 돈이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그 사기꾼 입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얼마냐, 내 돈을 얼마나 해먹었냐, 초반 투자금 딱 1억 원이죠. 나중에 그 돈이 불어서 몇억 원이 됐다고 해도 결국 그
그 사기꾼 입장에서는 딱 1억 원까지만 내 돈을 가져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수백억 수천억 규모로 추정되는 사기들을 봤을 때 실제 규모는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익금이 구분이 되고 이익금의 재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기꾼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생각해 볼 때 재투자된 돈은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사기 규모를 따질 때는 이 재투자된 돈까지도 같이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기꾼은 실제로 가난할 수 있는 겁니다. 알려진 사기 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사기를 쳐서 얻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훨씬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폰지 사기 특성상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기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를 친 돈도 실제보다 작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 손실되기 때문에 사기꾼은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것보다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사기를 치던 사기꾼이 잡히면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사기친 돈을 숨겨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기꾼들이 돈이 없다고 말을 하는 데는 이 이유가 제일 크겠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사기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혹시나 한탕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덕이나 법을 떠나서 실제로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